대법원 2024년 3월 12일 선고 2019-223-303 등 판결 사건명 임금 등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는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이 간주되는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파견법 제6조의 2는 제1항에서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이하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 제1호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고용 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 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파견법이라 한다. 구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근로조건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구파견법은 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과 같이 직접 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은 구파견법의 해석으로도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지 근로조건의 기준을 새롭게 정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구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이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앞서 본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2.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파견 근로자와 파견 사업주의 근로 관계가 파견 근로자와 사용 사업주의 직접 근로 관계와 병존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 의무와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 의무의 관계. 부진정 연대 채무. 파견 사업주가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 발생 후 파견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그 전부가 사용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를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의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 파견 근로자와 사용 사업주 사이에 근로 관계가 새롭게 성립하더라도 사용 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파견 근로자와 파견 사업주 사이의 근로 관계는 위 간주로서 자동 소멸한 것은 아니고 파견 근로자와 사용 사업주 사이의 직접 근로 관계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파견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 계약에 따라 이를 지급한 것이지 사용 사업주의 지급을 대행한 것이거나 제3자로서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 의무와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 의무는 발생 근거는 다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위 각 채무의 성질과 관계, 파견 사업주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파견 사업주가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 발생 후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세부 항목이 사용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세부 항목 각각에 대응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 연대 채무자인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사용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의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파견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은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파견 근로자가 사용 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와 동일하거나 동종인 파견 사업주의 임금 항목만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파견 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전액이므로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고 하여 그와 동일하거나 동종인 파견 사업주의 임금 항목만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4.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나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 제공을 계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액 또는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파견 근로자는 직접 고용 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 제공 사실을 증명하여 그 반대급부로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 고용 간주 효과 발생 후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고용 관계가 단절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 제공이 종료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파견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 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 제공을 계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고용 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 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직접 고용 간주의 경우에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나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의 해고, 파견 사업주 변경 과정에서의 고용관계 미승계, 파견 사업주의 정년 도가 등 파견 사업주나 사용 사업주에 의하여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 제공 중단이 사용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나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의 해고, 파견 사업주 변경 과정에서의 고용관계 미승계, 파견 사업주의 정년 도과 등 파견 사업주나 사용 사업주에 의하여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 제공 중단은 사용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하였거나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파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6.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나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경우 고용 간주 효과 또는 직접 고용 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방법 및 정년을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는 경우 파견 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 간주 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과는 소멸한다. 또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의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위와 같은 직접 고용 의무는 소멸한다. 한편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법 제2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정년이 경과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촉탁직 등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위 기간제 근로자 역시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년을 경과하지 않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파견 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한다.